안녕하세요. 평리중학교 학생 여러분, 송쌤입니다. 자, 오늘은 본방학 과제 첫 번째로 인트로덕션 파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 시간에 많이 사용하는 문법 용어들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영어 문법 공부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용어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는 얘기는 자주 쓰이고 영어 문법을 익히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익히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에요. 요런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주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죠. 영어 수업 시간에. 주어는 한 문장에서 누가 또는 칸이 좀 작네요.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을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했다 아니면 무엇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집 개가 밖에 산책을 나갔다. 그러면 산책을 나간 주체가 되는 것, 주인공이 개가 되는 거지요. 자, 누가 또는 무엇이 한 문장에 보통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주어가 문장 제일 앞에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개념, 특히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동사예요. 자,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 같은 것을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말로 서술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국어의 개념에서는. 자, 뭐뭐다, 뭐뭐이다, 하다. 서술어로 역할을 하는 다로 끝나는 단어들을 전부 다 우리가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의 동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들인데 잘 봐주세요. 첫 번째로 비동사, 두 번째로 일반 동사, 세 번째 조동사입니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는 배웠듯이 am, are, is 간단하게 딱 떨어지죠. 조동사도 can, may, must 뭐 이런 것들 그런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뭐뭐 하다 다로 끝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든 단어가 일반 동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따로 얘는 일반 동사고 얘는 비동사고 조동사고 이렇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비동사, 조동사 제외한 전부 다 일반 동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동사는 크게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로 나뉘고 각각의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그리고 뭐 의무문을 만든다든지 부정문을 만든다든지 그거를 만드는 방법 정도를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2학년 때 좀 더 문장이 길어지고 하는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시험 문제라든지 뭐 그런 토익 문제라든지 영어 시험으로 나오는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가 동사를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동사의 형태,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것만 눈에 들어와도 영어는 거의 한 7, 80%는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목적어. 요 뒤에서부터는 주어 동사만 사실 우리가 알아놔도 굉장히 영어를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뒤에 나오는 목적어, 동사 뒤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나오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목적어는 문장에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을이 붙는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는 나는 목적어 무엇을 영어를 이렇게 되는 게
목적어, 좋아한다 이렇게 끝나니까 동사 이렇게 되겠지요. 자, 뒤에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문장 성분 중에 마지막으로 보어라는 게 있어요. 보어는 많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She is my English teacher. 이런 경우에. 자, 그녀는 나의 영어 선생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녀는에 해당하는 she가 요게 주어. 나의 영어 선생님이라는 뒤에 나오는 단어가 보어예요. 자, she라는 사람을 my English teacher라는 단어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요런 경우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뒤에 나오는 my English teacher가 보어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 뒤에 주어를 좀 더 설명해 주는 경우 주격 보어라고 얘기를 하고 목적어를 좀 더 설명해 주는 요거는 2학년 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목적격 보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금방 우리 배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 형식을 배운 친구들도 있고 안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자, 문장을 구성을 하는, 전체적으로 문장을 구성해 주는 문장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뭐 시리얼이나 과자 뒤에 보면은 영양 구성표, 성분 분석표 이런 거 있지요. 거기에 나오는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이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문장을 구성하는 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 성분을 살펴봤다면 5번부터 9번까지는 소위 말하는 품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품사예요. 보통 영어에는 8품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 다를 우리가 다 살펴보기보다는 많이 사용되는 것들 위주로 해서 쭉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 사물 및 추상적인 개념, 행복, 시간, 정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들이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름, 명자를 써가지고 명사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의 이름도, 지명도 또는 사물, 책상, 하늘 이런 것들 있죠. 모든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 나. 선생님 같은 경우에 송지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냥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또는 너는, 그녀, 그것, 거기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명사를 대신한다 말 그대로 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I, my, me, min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인칭 대명사를 우리가 배웠었지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 대명사에 속하는 단어들입니다. 인칭 대명사도 가능하면은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쭉 해주면은 2학년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성격을 성질 같은 거 있지요. 특성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 자, 이거를 가지고 형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영어에서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꾸며주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명사 바로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명사와 함께 명사 바로 앞에서 명사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뭐 예쁜 이런 아니면 맑은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들 그런 것들이 형용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장에서 형용사나 동사 다른 부사를 꾸며주는 답이 거의 나왔지요. 부사가 있는데요. 자, 어떤 단어를 좀 더 강조해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매우, 너무 뭐 이런 단어들 있지요. 그런 단어들이 전부 다 부사예요. 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자세히 죄송해요. 자세히 설명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 자, 달린다라는 동사가 만약에 있을 때 얘가 어떻게 달린다라는 거를 앞에 부사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죠. 빠르게 달린다, 느리게 달린다,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누가 느리게 기어간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얘기했었지요. 자, 9번. 위치나 시간, 장소, 소유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단어 자체는 굉장히 짧아요. to, at, in, 뭐 over 뭐 이런 것들. 자, 요런 단어들 많이 봤지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전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치사라는 말 자체가 앞전자 그리고 위치하다 할 때 치자예요. 얘네들은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치사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우리가 동명사를 배우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명사 앞에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온다 하는 그런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나마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에서 9번에 해당하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외에 뭐 동사나 감탄사 같은 것들 전부 다 더해가지고 우리가 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영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개념 중에 하나. 우리는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는 개념이지만 영어와 우리말의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눠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시제입니다. 시제라는 시는 요거는 시간에서 오는 거예요.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이 한 문장이 어떤 시간 범주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보통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으면은 달리다는 현재형이죠. 달렸다 하면은 과거형, 달릴 것이다 하면 미래라는 것을 우리는 한국어로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를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요거는 우리 한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장이 현재를 나타내고 있구나, 미래를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사의 형태 변화로 속하는 시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막 외울 필요 없어요. 아직까지는. 영어에서는 기본 시제, 진행 시제, 완료 시제 및 기본 완료 진행 시제가 결합된 형태가 다 있어가지고요. 자, 진행 시제는 우리 배웠는 거 있죠. 비동사 플러스 뭐 ing 뭐 이런 거. 완료 시제는 2학년 때 배우는 겁니다.
have 플러스 PP 형태. 그냥 있다 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기본 완료 진행 시제가 전부 다 합해져서 have been ing 갑자기 펜이 바뀌었네요. have been ing의 형태로 나오는 총 12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게 있겠거니 하고 아직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제는 우리가 현재 진행형 또는 미래형, 과거형, 그리고 현재형의 형태 정도만 우리가 1학년 때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문법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지만 2학년이 되면은 배운 이 문법들을 바탕으로 해서 완료 시제, 그리고 거기다가 또 수동태라는 또 다른 걸 또 배우게 돼요. 완료 시제와 뭐 금방 나왔던 완료 진행까지 연결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우는 시제를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소화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봄방학 과제 인트로덕션 시간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용어를 쭉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잘 모르는 개념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줘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뭐 대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의 있게 답을 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